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자부합니다. 비록 한 번도 한국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쉽지 않은 고백이 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저를 비겁자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발요. 저는 올해 50살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 자랐죠. 부모님은 한국 전쟁 직후 이민을 가신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부산 출신이셨고 어머니는 대구에서 오셨어요. 그분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낯선 땅으로 떠나셨죠. 하지만 우리 집안은 다른 이민자 가정과 달랐어요. 부모님은 한국을 잊지 않으셨거든요. 아니, 잊을 수가 없으셨던 거죠. 집에서는 항상 한국말만 썼어요. 매일 아침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요. 거실 벽에는 한복 입은 할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죠. 민호야, 너는 한국 사람이다. 절대 잊지 마라. 아버지는 매일같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친구들은 제이슨이고 마이클이고 에밀리였거든요. 저만 김민호였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이상한 눈빛을 받았어요. 야, 짱개, 너네 나라로 돌아가. 왜 눈이 그렇게 작아? 8살 때부터 시작된 인종차별이었어요. 처음엔 울었죠. 집에 와서 어머니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꼭 안으며 말씀하셨죠. 민호야, 세상은 원래 그래. 하지만 너는 강해져야 해.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은 강하단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2배로 노력하기 시작했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운동도 했어요.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잤어요. 대학은 토론토 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졸업 후에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어요. 회사 이름은 메이플 트레이딩이었어요. 한국과 캐나다를 잇는 무역회사였죠. 저는 거기서 15년을 일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죠. 한국 바이어들과 통화하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컨테이너 선적을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나는 한국을 돕고 있구나. 비록 작은 역할이지만 나는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구나. 그게 너무 좋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였어요. 회사 선배가 물었죠. 민호, 너 한국 가본 적 있어? 아니요. 한 번도요. 뭐? 네가 그렇게 한국 하면서 한 번도 안 가봤어?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러웠죠. 저는 평생 한국을 그리워했지만 정작 한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두려웠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라면? 만약 한국 사람들이 저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하지만 그날 밤 결심했어요. 가야겠다고. 내 뿌리를 찾아야겠다고. 48살 되던 해 봄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어서 오세요. 공항 직원의 한국말이 귀에 들렸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 언어, 제 고향의 말이었죠. 서울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명동에서는 떡볶이를 먹었고 남산타워에도 올라갔어요. 경복궁에서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육군 상병 계급장을 단 청년이었죠. 아저씨, 어디서 오셨어요? 캐나다요. 와, 멋지네요. 저도 외국 가보고 싶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청년은 22살이었고 군 복무 중이었죠. 휴가를 나와서 경복궁에 왔다고 했어요. 군대가 어때요?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요. 하지만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은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나라를 지킨다, 자부심.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 한국인이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한국을 위해 뭘 했지? 무역일? 그건 내 직업일 뿐이잖아. 진짜 한국을 위한 일은 뭐지? 미친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 만약 내가 군대에 간다면? 비록 늦었지만 만약 내가 한국 군인이 된다면? 조사를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중 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걸 알았죠. 만약 제가 한국 국적을 회복한다면 병역 의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물론 제 나이면 면제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지원 입대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는 거죠.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결심했어. 한국 군대에 가려고. 아내 수자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제 대학 동기였죠. 그녀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뭐라고? 민호, 당신 50살이야. 정신 차려. 나 진지해. 평생 한국인이라고 살았잖아. 이제 증명하고 싶어. 증명? 누구한테? 민호, 당신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았어.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국적 회복 신청, 건강검진, 각종 서류 준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1년이 걸렸어요. 드디어 한국 국적을 회복했고 지원 입대 허가를 받았어요. 나이 제한 때문에 특별한 심사를 거쳐야 했지만 제 간절함이 통했던 것 같아요. 49살이 되던 해. 겨울, 저는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어요.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군인이다. 진짜 한국인이 되는 거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훈련소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야, 아저씨, 코 좀 그만 고라. 옆 침대에 이등병이 툭 쳤어요. 20살짜리 청년이었죠. 저는 그의 아버지 뻘이었어요. 미안해. 어색했어요. 너무 어색했죠. 생활관에는 20명이 훈련병이 있었는데 저만 나이가 많았어요. 다들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죠. 아니, 저 아저씨 왜 여기 있어? 봉사활동 온 건가? 미친 거 아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끄러웠지만 참았어요. 나는 한국을 위해 왔다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다음날 아침 구보가 시작되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5분이었어요. 겨우 1km를 뛰었는데 숨이 턱까지 찼죠. 젊은 애들은 씩씩하게 뛰는데 저는 뒤처졌어요. 김민호 훈련병, 뭐하나? 빨리 안 뛰고. 조교가 소리쳤어요. 25살쯤 돼 보이는 상병이었죠. 저보다 25살이나 어렸어요. 하지만 여기선 그가 상관이었죠. 죄송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뛰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죠. 주변 훈련병들이 킥킥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식판을 들고 줄을 섰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야, 저 아저씨 진짜 웃기지 않아? 그러니까 50살에 무슨 군대야. 캐나다에서 왔다며? 거기서 편하게 살 것이지. 관심병 아냐? 특이한 짓 해서 유명해지려는 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죠.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어요. 훈련은 계속되었어요. 제식훈련, 총검술, 사격, 행군. 하나하나가 고문이었어요. 젊은 애들은 금방 배우는데 저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김민호, 총 각도가 왜 그래? 김민호, 발 맞춰. 김민호, 제대로 못해? 매일 혼났어요. 조교들도 저를 이상하게 봤죠. 왜 왔냐는 눈빛이었어요. 이 주가 지났을 때 처음으로 외출이 허락되었어요. 다들 부모님을 만나러 갔죠. 저는 혼자 논산 시내를 걸었어요. 아내는 캐나다에 있었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커피숍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증명하려던 게 뭐였지? 그날 밤 훈련소로 돌아왔는데 생활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들 저를 피하는 것 같았죠. 무슨 일 있어? 같은 소대 박준영 훈련병에게 물었어요. 21살짜리 대학생이었는데 그나마 저에게 친절했던 아이였죠. 저 아저씨, 사실은 준영이가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애들이 아저씨 욕을 많이 해요. 나이도 많은데 왜 왔냐고, 민폐라고. 조교들도 불편해한대요.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 고마워. 그날 밤 화장실 칸막이에 앉아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죠.
나는 한국을 사랑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진심이었는데 왜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3주차 되던 날 사격 훈련이 있었어요. 제 차례가 왔고 조교가 말했죠. 김민호, 네가 해봐. 나이값 좀 하자. 긴장했어요. 손이 떨렸죠. 방아쇠를 당겼는데 빗나갔어요. 5발을 쏴서 한 발만 맞았죠. 이게 뭐야? 김민호, 나가 있어. 창피했어요. 다른 훈련병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거죠. 훈련장 구석에 서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억지로 참았지만요. 4주차 행군 훈련이었어요. 20km를 완전군장을 메고 걷는 거였죠. 시작한 지 5km쯤 갔을 때 저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어요. 발에 물집이 잡혀서 터졌고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렸죠. 조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쉬어도. 쉬기는 무슨? 김민호, 계속 걸어. 정말 힘듭니다. 그럼 처음부터 왔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조교가 화를 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나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저 민폐일 뿐이구나. 그래도 악착같이 완주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어날 수 없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의무대에 실려갔어요. 김민호 훈련병,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무리하시면 안 돼요. 군의관이 말했어요. 28살쯤 돼 보이는 대위였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강상 문제가 있어요. 무릎 연골도 손상됐고 혈압도 높고요. 의병제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나이도 있으신데 굳이 이렇게까지. 저는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요. 평생 한국을 그리워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의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저씨, 한국인이 되는 게 군대 가는 게 다는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말이 제 안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럼 내 마음은 뭐였지? 5주차가 되었을 때 중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30대 초반의 대위였죠. 김민호 훈련병, 앉으세요. 예, 중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훈련 진행이 어렵습니다. 다른 훈련병들도 불편해하고요. 죄송합니다. 의병제대 신청하는 게 어떨까요?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김민호 훈련병, 여기는 젊은 애들이 오는 곳입니다. 당신 나이에는 맞지 않아요. 인정하셔야죠. 맞지 않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그날 밤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방해가 되는구나. 새벽 2시였어요. 모두가 잠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군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었죠. 생활관 문을 열고 나왔어요. 경계 근무를 서는 초병이 있었지만 저는 뒷문 쪽으로 갔어요. 울타리가 있었지만 넘을 수 있었죠. 울타리를 넘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맞나?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논산 시내로 향했죠. 새벽거리는 조용했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탈영병이 되었다. 나는 범죄자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민폐가 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망신당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나는 한국인이 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구나.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몸이 떨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는데 모든 사람이 저를 보는 것 같았죠. 저기 탈영병이 있다고, 저 사람을 잡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두 자기 갈 길을 바삐 가고 있었죠. 저는 종로에 있는 작은 고시원을 찾았어요. 신분증을 보여주고 방을 얻었죠. 2층짜리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이 제 은신처가 되었어요. 첫 주는 방 안에만 있었어요. 나가는 게 무서웠거든요.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창문도 가리고 지냈죠.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헌병들이 문을 두드리는 꿈, 수갑을 차는 꿈, 영창에 갇히는 꿈. 땀을 흘리며 일어나면 현실이 더 끔찍했어요. 나는 뭘 한 거지?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지? 이 주째 되던 날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갔어요. 청계천을 걸으며 생각했죠. 캐나다에 있는 아내에게 연락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숨어 살까?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는데 옆 테이블에서 두 청년이 대화하는 게 들렸죠. 야, 너 군대 언제 가? 다음 달 진짜 가기 싫다. 그러게, 2년이나 낭비하는 거잖아. 낭비지 뭐. 하지만 어쩌겠어. 한국 남자로 태어났으면 가야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저 청년들은 의무라서 가기 싫어하는데 나는 가고 싶어서 갔다가 도망쳤구나. 카페를 나와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2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여기 왔었죠. 그때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비참했어요. 타워 전망대에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수많은 빌딩과 사람들, 이 도시의 일부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이방인이었구나. 그때 옆에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70대쯤 돼 보였죠. 좋지요, 이 점만? 네, 좋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말투가 좀 특이하네. 캐나다요. 아, 그래요? 관광 오셨나? 아니, 그냥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죠. 나도 젊었을 때 해외에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못 갔지. 가난했거든. 그래도 이 나라에서 평생 살았어.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네? 젊은이. 한국이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럼 됐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어디서 태어났든 무슨 국적이든 마음이 한국을 사랑하면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눈물이 흘렀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한국을 사랑하면 그게 한국 사람이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와 결심했어요. 자수하기로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이건 제가 책임져야 할 선택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가까운 경찰서로 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저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신고요? 저는 탈영병입니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곧 헌병대에 연락이 갔고 1시간 후 헌병들이 왔죠. 김민호 씨 맞습니까? 네, 탈영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을 차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구나. 논산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군 법정에 섰을 때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왜 입대했습니까? 한국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탈영했습니까?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 가는 것만이 한국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민폐만 끼쳤습니다. 후회합니까? 네, 깊이 후회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500만 원. 군복을 벗고 민간인 복장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끝났구나. 내 한국인 되기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구나.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진 거예요. 누군가 기사를 썼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댓글들을 읽었어요. 이게 무슨 경우야? 50살의 군대? 그냥 관심병이네. 하지만 다른 댓글들도 있었어요. 마음은 이해한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방법이 틀렸지만 진심은 전해진다. 나이를 생각 안 한 게 문제지만 용기는 대단하다. 그리고 한 댓글이 제 가슴을 쳤어요. 한국인이 되는 건 군대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분은 이미 한국인이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 나는 한국인이다. 비록 군대는 실패했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죠.
아내도 이해해 주었고 이혼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죠. 저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어요. 한국과 캐나다를 잇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가짐으로요. 군인이 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가끔 남산타워에 올라가요. 서울을 내려다보며 생각하죠. 나는 한국인이다. 비록 이상한 방법을 택했고 실패했지만 그래도 나는 한국인이다. 지난달에는 한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용기를 냈어요.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10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떨렸지만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호입니다. 50살에 군대에 갔다가 탈영한 사람이에요. 학생들이 웃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죠. 제 이야기는 실패담입니다. 하지만 배운 게 있어요. 한국인이 되는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요. 저는 군복을 입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지만 틀렸어요. 진짜 한국인은 군복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거였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도 재외국민이에요. 미국에서 자랐는데 항상 정체성 때문에 고민했어요. 오늘 강연 듣고 위로받았어요. 그래, 고맙구나. 너는 이미 한국인이야. 마음이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을 걸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죠. 주머니에서 작은 태극기 배지를 꺼냈어요. 누가 선물로 준 거였는데 항상 가지고 다녀요.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비록 군대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한국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알았어요.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요. 오늘도 한강을 걸으며 생각해요. 나는 한국인이다. 영원히 한국인이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자부합니다. 비록 한 번도 한국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쉽지 않은 고백이 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저를 비겁자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발요. 저는 올해 50살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 자랐죠. 부모님은 한국전쟁 직후 이민을 가신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부산 출신이셨고 어머니는 대구에서 오셨어요. 그분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낯선 땅으로 떠나셨죠. 하지만 우리 집안은 다른 이민자 가정과 달랐어요. 부모님은 한국을 잊지 않으셨거든요. 아니, 잊을 수가 없으셨던 거죠. 집에서는 항상 한국말만 썼어요. 매일 아침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요. 거실 벽에는 한복 입은 할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죠. 민호야, 너는 한국 사람이다. 절대 잊지 마라. 아버지는 매일같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친구들은 제이슨이고 마이클이고 에밀리였거든요. 저만 김민호였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이상한 눈빛을 받았어요. 야, 짱개, 너네 나라로 돌아가. 왜 눈이 그렇게 작아? 8살 때부터 시작된 인종차별이었어요. 처음엔 울었죠. 집에 와서 어머니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꼭 안으며 말씀하셨죠. 민호야, 세상은 원래 그래. 하지만 너는 강해져야 해.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은 강하단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2배로 노력하기 시작했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운동도 했어요.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잤어요. 대학은 토론토 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졸업 후에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어요. 회사 이름은 메이플 트레이딩이었어요. 한국과 캐나다를 잇는 무역회사였죠. 저는 거기서 15년을 일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죠. 한국 바이어들과 통화하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컨테이너 선적을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나는 한국을 돕고 있구나. 비록 작은 역할이지만 나는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구나. 그게 너무 좋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였어요. 회사 선배가 물었죠. 민호, 너 한국 가본 적 있어? 아니요, 한 번도요. 뭐? 네가 그렇게 한국 하면서 한 번도 안 가봤어?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러웠죠. 저는 평생 한국을 그리워했지만 정작 한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두려웠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라면? 만약 한국 사람들이 저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하지만 그날 밤 결심했어요. 가야겠다고. 내 뿌리를 찾아야겠다고. 48살 되던 해 봄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어서 오세요. 공항 직원의 한국말이 귀에 들렸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 언어, 제 고향의 말이었죠. 서울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명동에서는 떡볶이를 먹었고 남산타워에도 올라갔어요. 경복궁에서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육군 상병 계급장을 단 청년이었죠. 아저씨, 어디서 오셨어요? 캐나다요. 와, 멋지네요. 저도 외국 가보고 싶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청년은 22살이었고 군 복무 중이었죠. 휴가를 나와서 경복궁에 왔다고 했어요. 군대가 어때요?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요. 하지만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은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나라를 지킨다. 자부심.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 한국인이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한국을 위해 뭘 했지? 무역일? 그건 내 직업일 뿐이잖아. 진짜 한국을 위한 일은 뭐지? 미친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 만약 내가 군대에 간다면? 비록 늦었지만 만약 내가 한국 군인이 된다면? 조사를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중 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걸 알았죠. 만약 제가 한국 국적을 회복한다면 병역 의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물론 제 나이면 면제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지원 입대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는 거죠.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결심했어. 한국 군대에 가려고. 아내 수자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제 대학 동기였죠. 그녀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뭐라고? 민호, 당신 50살이야. 정신 차려. 나 진지해. 평생 한국인이라고 살았잖아. 이제 증명하고 싶어. 증명? 누구한테? 민호, 당신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았어.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국적 회복 신청, 건강검진, 각종 서류 준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1년이 걸렸어요. 드디어 한국 국적을 회복했고 지원 입대 허가를 받았어요. 나이 제한 때문에 특별한 심사를 거쳐야 했지만 제 간절함이 통했던 것 같아요. 49살이 되던 해 겨울, 저는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어요.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군인이다. 진짜 한국인이 되는 거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이막 훈련소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야, 아저씨, 코 좀 그만 고라. 옆 침대에 이등병이 툭 쳤어요. 20살짜리 청년이었죠. 저는 그의 아버지 뻘이었어요. 미안해. 어색했어요. 너무 어색했죠. 생활관에는 20명의 훈련병이 있었는데 저만 나이가 많았어요. 다들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죠. 아니, 저 아저씨 왜 여기 있어? 봉사활동 온 건가? 미친 거 아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끄러웠지만 참았어요. 나는 한국을 위해 왔다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다음날 아침 구보가 시작되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5분이었어요. 겨우 1km를 뛰었는데 숨이 턱까지 찼죠. 젊은 애들은 씩씩하게 뛰는데 저는 뒤처졌어요. 김민호 훈련병, 뭐하나? 빨리 안 뛰고. 조교가 소리쳤어요. 25살쯤 돼 보이는 상병이었죠. 저보다 25살이나 어렸어요.
하지만 여기선 그가 상관이었죠. 죄송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뛰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죠. 주변 훈련병들이 킥킥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식판을 들고 줄을 섰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야, 저 아저씨 진짜 웃기지 않아? 그러니까 50살에 무슨 군대야. 캐나다에서 왔다며? 거기서 편하게 살 것이지. 관심병 아냐? 특이한 짓 해서 유명해지려는 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죠.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어요. 훈련은 계속되었어요. 제식훈련, 총검술, 사격, 행군. 하나하나가 고문이었어요. 젊은 애들은 금방 배우는데 저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김민호, 총 각도가 왜 그래? 김민호, 발 맞춰! 김민호, 제대로 못해? 매일 혼났어요. 조교들도 저를 이상하게 봤죠. 왜 왔냐는 눈빛이었어요. 이 주가 지났을 때 처음으로 외출이 허락되었어요. 다들 부모님을 만나러 갔죠. 저는 혼자 논산 시내를 걸었어요. 아내는 캐나다에 있었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커피숍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증명하려던 게 뭐였지? 그날 밤 훈련소로 돌아왔는데 생활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들 저를 피하는 것 같았죠. 무슨 일 있어? 같은 소대 박준영 훈련병에게 물었어요. 21살짜리 대학생이었는데 그나마 저에게 친절했던 아이였죠. 저 아저씨, 사실은 준영이가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애들이 아저씨 욕을 많이 해요. 나이도 많은데 왜 왔냐고. 민폐라고. 조교들도 불편해한대요.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 고마워. 그날 밤 화장실 칸막이에 앉아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죠. 나는 한국을 사랑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진심이었는데 왜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3주차 되던 날 사격 훈련이 있었어요. 제 차례가 왔고 조교가 말했죠. 김민호, 네가 해봐. 나이값 좀 하자. 긴장했어요. 손이 떨렸죠. 방아쇠를 당겼는데 빗나갔어요. 5발을 쏴서 한 발만 맞았죠. 이게 뭐야. 김민호, 나가 있어. 창피했어요. 다른 훈련병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거죠. 훈련장 구석에 서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억지로 참았지만요. 4주차 행군 훈련이었어요. 20km를 완전군장을 메고 걷는 거였죠. 시작한 지 5km쯤 갔을 때 저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어요. 발에 물집이 잡혀서 터졌고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렸죠. 조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쉬어도. 쉬기는 무슨. 김민호, 계속 걸어. 저 정말 힘듭니다. 그럼 처음부터 왔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조교가 화를 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나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저 민폐일 뿐이구나. 그래도 악착같이 완주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어날 수 없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의무대에 실려갔어요. 김민우 훈련병,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무리하시면 안 돼요. 군의관이 말했어요. 28, 살쯤 돼 보이는 대위였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강상 문제가 있어요. 무릎 연골도 손상됐고 혈압도 높고요. 의병제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나이도 있으신데 굳이 이렇게까지. 저는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요. 평생 한국을 그리워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의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저씨, 한국인이 되는 게 군대 가는 게 다는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말이 제 안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럼 내 마음은 뭐였지? 5주차가 되었을 때 중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30대 초반의 대위였죠. 김민호 훈련병. 앉으세요. 예, 중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훈련 진행이 어렵습니다.
다른 훈련병들도 불편해하고요. 죄송합니다. 의병제대 신청하는 게 어떨까요?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김민호 훈련병, 여기는 젊은 애들이 오는 곳입니다. 당신 나이에는 맞지 않아요. 인정하셔야죠. 맞지 않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그날 밤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방해가 되는구나. 새벽 2시였어요. 모두가 잠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군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었죠. 생활관 문을 열고 나왔어요. 경계 근무를 서는 초병이 있었지만 저는 뒷문 쪽으로 갔어요. 울타리가 있었지만 넘을 수 있었죠. 울타리를 넘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맞나?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논산 시내로 향했죠. 새벽거리는 조용했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탈영병이 되었다. 나는 범죄자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민폐가 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망신당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빈, 안도감도 되는구나.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나는 한국인이 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구나. 산막,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몸이 떨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는데 모든 사람이 저를 보는 것 같았죠. 저기 탈영병이 있다고, 저 사람을 잡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두 자기 갈 길을 바삐 가고 있었죠. 저는 종로에 있는 작은 고시원을 찾았어요. 신분증을 보여주고 방을 얻었죠. 2층짜리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이 제 은신처가 되었어요. 첫 주는 방 안에만 있었어요. 나가는 게 무서웠거든요.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창문도 가리고 지냈죠.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헌병들이 문을 두드리는 꿈, 수갑을 차는 꿈, 영창에 갇히는 꿈. 땀을 흘리며 일어나면 현실이 더 끔찍했어요. 나는 뭘 한 거지?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지? 2주째 되던 날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갔어요. 청계천을 걸으며 생각했죠. 캐나다에 있는 아내에게 연락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숨어 살까?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는데 옆 테이블에서 두 청년이 대화하는 게 들렸죠. 야, 너 군대 언제 가? 다음 달. 진짜 가기 싫다. 그러게. 2년이나 낭비하는 거잖아? 낭비지 뭐. 하지만 어쩌겠어. 한국 남자로 태어났으면 가야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저 청년들은 의무라서 가기 싫어하는데 나는 가고 싶어서 갔다가 도망쳤구나. 카페를 나와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2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여기 왔었죠. 그때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비참했어요. 타워 전망대에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수많은 빌딩과 사람들. 이 도시의 일부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이방인이었구나. 그때 옆에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70대쯤 돼 보였죠. 좋지요. 이 전망? 네, 좋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말투가 좀 특이하네. 캐나다요? 아, 그래요? 관광 오셨나? 아니, 그냥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죠. 나도 젊었을 때 해외에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못 갔지. 가난했거든. 그래도 이 나라에서 평생 살았어.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네? 젊은이, 한국이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럼 됐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어디서 태어났든, 무슨 국적이든, 마음이 한국을 사랑하면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눈물이 흘렀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한국을 사랑하면 그게 한국 사람이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와 결심했어요. 자수하기로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이건 제가 책임져야 할 선택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가까운 경찰서로 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저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신고요? 저는 탈영병입니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곧 헌병대에 연락이 갔고 1시간 후 헌병들이 왔죠. 김민호 씨. 맞습니까? 네. 탈영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을 차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구나. 논산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군 법정에 섰을 때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왜 입대했습니까? 한국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탈영했습니까?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 가는 것만이 한국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민폐만 끼쳤습니다. 후회합니까? 네, 깊이 후회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500만 원. 군복을 받고 민간인 복장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진 거예요. 누군가 기사를 썼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댓글들을 읽었어요. 이게 무슨 경우야? 50살의 군대? 그냥 관심병이네. 하지만 다른 댓글들도 있었어요. 마음은 이해한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방법이 틀렸지만 진심은 전해진다. 나이를 생각 안 한 게 문제지만 용기는 대단하다. 그리고 한 댓글이 제 가슴을 쳤어요. 한국인이 되는 건 군대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분은 이미 한국인이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 나는 한국인이다. 비록 군대는 실패했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죠. 아내도 이해해 주었고 이혼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죠. 저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어요. 한국과 캐나다를 잇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가짐으로요. 군인이 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가끔 남산타워에 올라가요. 서울을 내려다보며 생각하죠. 나는 한국인이다. 비록 이상한 방법을 택했고 실패했지만 그래도 나는 한국인이다. 지난달에는 한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용기를 냈어요.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10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떨렸지만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호입니다. 50살의 군대에 갔다가 탈영한 사람이에요. 학생들이 웃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죠. 제 이야기는 실패담입니다. 하지만 배운 게 있어요. 한국인이 되는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요. 저는 군복을 입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지만 틀렸어요. 진짜 한국인은 군복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거였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도 재외국민이에요. 미국에서 자랐는데 항상 정체성 때문에 고민했어요. 오늘 강연 듣고 위로받았어요. 그래? 고맙구나. 너는 이미 한국인이야. 마음이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을 걸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죠. 주머니에서 작은 태극기 배지를 꺼냈어요. 누가 선물로 준 거였는데 항상 가지고 다녀요.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비록 군대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한국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알았어요.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요. 오늘도 한강을 걸으며 생각해요. 나는 한국인이다. 영원히 한국인이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